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웅왕대학교 물리학과 예비교무님들 4학년을 뺀 1, 2, 3학년 예비교무들이 함께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 네, 오늘은 세컨드 액트라는 영화로 이 법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피터 시걸 감독 작품이고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을 했습니다. 영화 제목을 세컨드 액트로 하고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이게 갖고 있는 뜻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말로 해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 두 번째 행동 또는 두 번째 시작, 인생 2막 이런 뜻을 담고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또는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전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마야는 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근데 대형 마트에서 15년 경력으로 부점장으로 부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학력이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유명 대학 MBA 출신한테 그 자리를 밀려납니다. 오너에게 당신이 나를 다 잘 지켜봐서 알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하지만 당신은 학력이 짧아서 안 된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듣죠. 아주 섭섭한데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인의 경력과 학력을 위조를 해가지고 대형 화장품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성공을 하죠. 그걸로서 이제 자기의 또 다른 세컨드 액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그런 자리라서 가까운 인연들로부터 진실함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충고를 받는데 본인은 그 세컨드 액트가 만족스러워서 쉽게 자리를 놓지를 못합니다. 결국엔 최후의 갈등과 반민을 하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꼭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을 결정하는 날 출근하는 그녀에게 야구 감독인 남자친구가 성공할 기회를 막는 것은 자신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승진 기회를 실패를 하고 온 그녀를 이제 위로를 하죠. 그런 그녀에게 친구 아들이 생일 케이크 들고 오면서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현장직하고 공부벌레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 그러니까 학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학력으로 따지지 말고 실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문가예요. 그리고 학력 경력을 위조를 시킵니다. 아까 나온 대로 그 위조 경력으로 이제 그 회사 고문으로 취업을 하는데 남자친구는 자기는 그런 삶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떠나죠. 회사에서 이제 경쟁자인 존 랩슨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사사건건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런 관계거든요. 사장은 기존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도록 이게 경쟁을 시키는데 상대 팀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약간 진전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드는 걸로 목표를 잡고 마야는 100% 친환경 제품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는데 시험을 하는 중에 일이 좀 생기죠. 이 중국인 바이어하고 계약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학력 위조가 돼가지고 중국어에 능통한 걸로 돼 있어요. 통역을 하러 가는데 꾀를 낸 것이 이제 중국인 수의사가 원격으로 이제 통역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 사는데 수술 중이었어요. 마침 그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옮기다가 이제 학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중국 바이어는 쪼크로 받아가지고 오히려 반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 제 감각 감상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마야가 승진이 좌절돼서 오니까 남자친구가 마야를 위로를 하느라고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단지 위로하는 그 말에 그치지 않고 이 영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 이 얘기는 운동 경기 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박싱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라운드 할 때까지 정신줄 놓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축구도 마지막 그러죠.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고. 결국 이제 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공을 하려면 중간에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는 서로 이 앞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그거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비단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공부나 불공을 하는 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에 만사를 성공하는 길 3가지를 말씀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굳은 신념으로 그 일에 오롯하게 노력하라. 전심이죠. 오롯할 전자, 마음 심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잘 알아서 진실하게 하라. 진실하게 하라.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 이 3가지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만사를 성공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그 첫 장면은 어떤 관계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예, 자기가 10대 때 그 아이를 하나 가져가 출산했는데 입양기관에 보냈어요. 그때 이름은 사라였는데 그 아이가 사장딸 조이인 거를, 조이가 이제 마야한테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입양기관 보낼 때 그 싸서 보냈던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인 거를 확인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사장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딸에게 이미 말해서 이분이 자기 친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너무 들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진실을 고백을 하라고 충고를 하는데 그 상황을 전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죠. 네 딸이 예전에 진실한 너를 보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결국 이제 마야는 그 친환경 제품을 만들 그 연구원을 초빙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다 거절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연구 성과가 많이 있는데 그 위에 상급자한테 밉보여가지고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이 있어서 밀려나서 고양이 사료를 개발하는 사람을 이제 연구자로 영입을 하거든요. 근데 개발 시한을 3개월을 줬는데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도대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푸념을 해요. 푸념을 하니까 그 친구들은 자기 얘기죠. 묻지마 크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림 하나 가지고 우리 이제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그 얘기를 묻지마 크림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올인원이요, 3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걸 딱 착안해서 이제 고맙다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인데 벽이 하나 걸렸어요. 이 태양빛을 받으면서도 화학약품이 아니면서 해독을 주지 않는 그런 뭐가 없냐, 이게 항상 그게 걸려 있는데 크리스마스 파티 때 자기 경쟁자인 그 친구하고 이제 춤을 추다가 그 친구가 당신 우리 회사의 재앙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란 말 한마디에 그 해법을 찾은 거예요. 그 재앙은 아까 히로시마에서 그 나무 관계된 그 내용, 그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면서 그러죠. 가장 큰 재앙에도 희망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재앙에도 희망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은생어해를 얘기를 하죠. 예,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 재료 가지고 실험에도 성공도 하고 발표도 성공을 했는데 상대의 팀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견적을 이사회에서 결국은 마야가 개발한 제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이제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그
비둘기를 띄어 올린 것은 그 히로시마 원폭에 상대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박스트럭이 부딪혀가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은생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장은 받아들이죠. 기절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도 있었거든요. 대종사님 당대 때 정축 동선이 원기 22년 말에서 23년 초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훈련에 황정신행이 참석을 했어요. 해를 넘겨서 정초 때 대종사께서 황정신행을 불러요. 내 기차표를 끊어놨으니까 빨리 서울 가봐라. 아니, 선도 안 끝났는데 왜 서울로 가라고 합니까? 하여튼 가봐라.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이화장이 원래 황정신행 아까 저기 이사장님 거였어요. 원래 이화장이.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넘겨준 건데, 이화장을 가는 길목에 이제 당신이 종각 옆에 순천상회라는 포목점을 했거든요. 종각 앞을 지나가는 당신 가게 근처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택시 세우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가 아직 이화장 안 오는데 세우라고 그러냐? 저기 우리 가게니 빨리 가자. 가서 보니 가게에 막 불이 타고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른 불을 꺼가지고 이제 포목은 거의 안 상하고 건졌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네요. 불난진 포목점 그 포목을 사면 시집가서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날개 돋친 듯이 그 포목점이 팔려가지고 화재 나서 보험금을 받고 또 포목 팔아서 돈 벌고, 나중에 대종사님한테 와서 근데 여기 앉아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시니까 빙긋이 웃고만 마셨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저한테는 없어요. 대종사님한테는 있고. 자, 두 번째 꼭지에서 감각감상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일이든지 일심으로 집중을 하면 아무 관계없는 일에서 그걸 해득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터집니다. 이게 아까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묻지마 크린 얘기한 것도 그 기능을 하나로 합해라는 언지를 주면서 한 얘기, 자기들 얘기인데 그래 된 것이고, 이 상대팀 논 앱슨도 이 사람 보기 싫으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 재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 재앙이란 얘기에 그 천연 화합물을 발견한 거예요. 본인은 할머니한테 그걸 유산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값어치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내역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천연 화합물로 소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몰입하면 전혀 관계없는 것에서도 그런 해법이 찾아든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사심이 없는. 우리가 영주를 외울 때 천지영기 아신병,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정해지면, 그 다음 뭐죠? 아여천지 놈신정이죠? 그 다음 뭐예요? 천지영기 아심정 다음에 만사의 아심통이잖아요.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정해지면 만사가 나하고 통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 일심으로 집중을 하면 그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나와 그 막힌 일이 그 허공에서 뚫리는 것처럼 뚫리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이제 큰 재앙에도 희망은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론상 소원문에서 은생어의 해생어의 이치를 이제 감지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은 보은하면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지은은 지불하고 같은 뜻이에요. 지불. 은혜를 지극히 알면 부처를 안다, 부처를 안다.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네? 이 지은은 지처처불상을 줄임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돼요. 보은은 보사사불공. 이 지은 보은은 지처처불상 보사사불공,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 단순히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지극히 알고 지극히 실행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흔히 볼 때 저 사람이 진리 많이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겉으로 보는 품새도 수양이 많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감사 생활을 못하고 원망 생활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도인이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조각도인이지, 조각도인. 그래서 원만한 도인은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 공부의 척도를 무엇으로 잡을까?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30계문 중에 20계문 이상 지켜가는 것이 그만큼 척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당연한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상에 살면서 은혜를 원망할 그 순간에도 은혜로 알아가는 그 퍼센테이지, 그 포션이 50%, 60%, 70%, 80% 올라갈수록 나는 진정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세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꼭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결국 이제 이사회에서 마야 팀이 개발한 제품이 선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마야가 커밍아웃을 하죠. 자기 진실을 밝힙니다. 그 끝에 그런데 이 제품만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야는 진짜인 제품을 만들고 거짓이 아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먼저 두 가지 세컨드 액트를 성공을 하죠. 첫 번째는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번창 성공을 하고, 또 하나는 예전에 잃었던 남자친구와 주위 친구들을 다 찾아서 관계를 회복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딸이 떠나가잖아요. 딸은 이제 영국으로 공부하던 걸 맞이하러 갑니다.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이제 딸에게 묻잖아요. 번역하기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원어를 듣다 보니까 유하고 오버만 들려요. 유하고 오버만. 아무리 문장을 만들어도 유하고 오버가 들어간 것이 도대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Can we start again? 이 정도일 텐데 아무리 들어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분한테 그 녹음을 해서 보내도 답이 빨리 안 와서 제가 무슨 생각이 문득 나냐면 구글이 있구나. 구글 통역기를 스피커에 딱 대니까 그대로 뜨더라고요. 뭐라고 뜨냐면 Do you think we could start over? 이러더니 Do you think we could start over? 이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번역을 너무 부드럽게 했는데 상당히 망설이면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너 생각해 봤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냐? 이 번역하면 이렇게 해봐졌는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건데 실은 상당히 망설이면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미안하니까. 그런데 딸이 답을 하잖아요. 같이 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영화 첫 장면에서 혼자 뛰었던 마야가 딸하고 같이 허드슨 강가를 뛰는 그런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얻은 감각 감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컨드 액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잖아요. 살면서 뭐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을 막는 것은 자신뿐이다. 자신을 막는 것은 자신뿐이다. 그래서 마야가 독백을 하잖아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 실수한 것이 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나를 제한한다. 그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는 마야에게 한 말 있잖아요. 당신은 원래 훌륭했다. 근데 본인만 늘 의심을 했다는 얘기. 본래 훌륭한 네가 있는데 네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거기서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으로 가려진 자신, 그 다음에
나를 불신하는, 스스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신, 그다음에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는다. 그런 의미가 이 영화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껏 공부해왔던 그 어떤 무명, 내 본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두운 마음이 나를 나의 장애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정산종사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만다,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가 없다, 이 법문을 하셨죠. 결국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진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이 생애 동안 우리가 두 번째라고 정할 수 있는 세컨드 액트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진실하게 가질 때 온전하고 밝고 바른 자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일상수행 1, 2, 3조에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도 바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경계를 따라서 요란할 때 진실로 그 경계를 대하면 자성의 정이 세워집니다. 경계를 따라서 어둡고 어리석을 때 진실로 그 경계를 대하면 자성의 해가 세워집니다. 경계를 따라서 바르지 못할 때 진실로 대하면 자성의 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어찌했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컨드 액트,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컨드 액트를 무슨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 진실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한 바탕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떳떳하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진실로 대하면 서로 내가 지난 업을 잘못 지었다 해도 그 세컨드 액트, 다시 시작하는, 내가 선업을 지어가서 선업의 힘이 커지면 과거의 그 좋지 않은 업도 그 선업에 밀려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게 오더라도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선업의 힘이 생기는 거죠. 세컨드 액트, 다시 시작하자, 이 의미를 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세컨드 액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